아니고 많은 분들께서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공지 내용을 명확하게 보시면 자세히 좀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뭐 한간에 많이 들리다 보니까 혼돈되는 부분이 있으실 거로 생각돼서 여러분들 신청하기로 보상을 G캐시로 뭐를 구입한 분들 중에서 이 보상 신청을 하기로 결정하신 분들을 돕기 위해서 이 웨비나를 마련했습니다. 약 앞으로 한 45분에서 1시간 정도 이 웨비나를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웨비나 시작하기 전부터 뭐라고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1시간 정도 진행되는 이 웨비나가 여러분 보상 신청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선은 그 서류 신청에 앞서서요. 서류를 어떻게 신청하는 방법에 앞서서 이 취지에 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제가 밴드에다 올린 글 자체가 저 또한 그 리시버 측의 발표 내용과 어긋나고 모순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직접 가서 확인한 바 실질적으로 현재 그 보상 신청을 G캐시로 뭐를 구입하신 분들 중에서 보상 신청을 실질적으로 메일을 통해서 바로 우편을 통해서 하시고 클레임 넘버를 받은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그걸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고요. 거기에 관한 사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명시를 하고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다른 이유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일부에서 얘기하는 어떤 비즈니스적인 목적으로 이런 웨비나를 진행한다거나 아니면 공지를 한 거 전혀 아닙니다. 맨 처음에 약 1년 3개월 전에 이 밴드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린 것은 이 밴드에 관련돼서는 절대로 비즈니스적인 또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맨 첫머리에 제가 올렸고요. 거기에 관해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무슨 비즈니스적인 어떤 제안을 받으신 적은 그런 적이 있으신 분은 전혀 없을 겁니다. 이 밴드에서 그리고 제가 그렇게 연락해 본 적도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오해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사실 이렇게 공지가 나가면 싫어하실 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기껏 좀 잠잠해졌는데 괜히 이런 거 공지를 올려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실 수도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은 서로 이렇게 도와주시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밴드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괜히 일을 만들어서 내가 귀찮게 됐네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일부 아주 적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음해성 어떤 글들을 올리는 경우를 여러분들도 밴드를 통해서 보셨습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보시면요. 정확히 제가 바라보는 바는 이렇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원래 실질적으로 보상 신청이 마감됐어야지 맞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1월 거의 마감 직전에 리시버 측에서 당연히 법원에서 오케이를 받았겠죠. 그래서 리시버 측에서 이걸 3개월 더 연장합니다. 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실질적으로 전체 선라이즈 전체 투자액 대비로 약 71%에 가까운 돈이 실질적으로 리시버가 이미 환수 조치를 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다시 사업자들에게 환수에 관련되는 그 레터 바로 그 편지들이 발송이 이미 됐고요. 그래서 이 금액들은 조금 더 늘어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현재까지도 71% 정도의 금액이 환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월 그 보상 신청 연기 공지가 있기 전까지 바로 리시버 측에서 받은 보상 신청의 건수라던가 액수들이 제가 보기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상 신청 자체를 늘린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며칠 전에 아마 이메일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이메일을 통해서 리시버 측에서 지금 보상에 관한 것을 독려하고
하는 것들을 그런 내용들을 제가 밴드에다가 또 올렸습니다.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받으신 내용들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구글 번역기로 돌려보신다 그러면 쉽게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안에는 어떠한 지금 현재 G캐시를 통해서 어떤 보상 신청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연기가 된다는 뭐 그런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금액이 틀림없이 남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랬을 경우에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 않으면 그러면 그런 어떤 보상의 방향들이 남은 금액에 대한 보상의 방향들이 여러분이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보상 신청을 하는 것이 뭐 이게 실질적인 보상까지 연결될지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것을 제가 이미 밴드를 통해서 공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고 일단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상 신청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미래의 어떤 리시버 측의 결정에 있어서 나름대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렇게 리시버 측이 클레임 넘버, 바로 보상 신청 넘버까지 줬을 때는 법적인 부분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어느 정도의 일말의 어떤 그런 법적인 liability라고 하죠. 뭐 책임 부분들이 약간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런 내용들은 틀림없이 리시버를 지정한 이 코트죠. 미국의 바로 법원이 담당 판사에게 이런 일들이 전달이 될 것이고요. 전달이 되었을 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게 맞을 것인가 틀릴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결과가 나와봐야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를 통해 가지고 어떤 보상 신청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들, 손해를 끼칠 일은 전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길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보상 신청 마감은 4월 16일까지고요. 4월 16일이면 미국 날짜로 해서 4월 16일이니까 뭐 한국 날짜로도 4월 16일로 보시고 데드라인을 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런 질문들을 해오셨는데요. 이게 정말 됩니까? 근데 밴드의 내용, 밴드에 제가 올린 글에 관해서 명확히 다시 한번 몇 번 읽어보시면요. 그러면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충분하게 들어가 있고 저희 의도가 충분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질문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하나는 지금 신청해도 그냥 늦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우체국 가서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까지 가는 데는 지금은 익스프레스 메일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도 도착을 하고요. 보통 이틀 정도면 충분하게 미국까지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적인 것은 아직까지 충분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실 수 있으면 이번 주말 정도에 마무리를 하시고 그리고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여기에 지금 Sunrise Receivership.com이죠. Sunrise Receivership. ZHUNRIZERECEIBERSHIP.com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거는 밴드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쉽게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일단 잠시만요. 음향 소리가 있으신 분이 있어서요. 그 첫 페이지를 보시면요. 그걸 여셔가지고 첫 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지금 여러분들 바로 보이시는 그 화면이 뜹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십니까? 보이는 분들 1번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글자 크기 괜찮으신지? 네, 고맙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여기에 바로 이렇게 클릭을 하실 수 있는 이렇게 내리시면요. 중간쯤 내리시면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간 쪽에 날짜 있는 오른쪽 여기 보시면 날짜가 4월 16일 2016일까지 파일링을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옆에 바로 옆에 보시면 Sunrise Investor Paper Claim Form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바로 종이 폼이라는 겁니다. 인쇄를 하여서 보실 수 있는 그 폼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몇 분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들어가시면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요. 이걸 누르시면 잠시만요. 제가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이거를 여기는 보이시죠?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 있으시면 2번 눌러보실래요? 그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이해를 못 하겠다는 분 2번 눌러주실래요? 아직 그걸 못 따라오겠다. 네, 다 이해하신 걸로 알고요. 여기에 바로 Sunrise Investor Paper Claim Form을 보시면 이렇게 손가락이 나옵니다. 그때 여기를 누르시면요. 바로 서식이 뜹니다. 양식이. 양식이 3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께서 인쇄기가 있으시면 바로 인쇄하는 프린터가 있으시면 오른쪽에 인쇄를 눌러가지고 바로 인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 카피를 만들어서 쓰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첫 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페이지에 있는 맨 위에 있는 거 있죠? Name of Investor는 어떤 걸 쓰시냐면 지금 신청하시는 여러분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만일 멀티몰을 여러 개의 몰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자신이 신청하는 여러분 자신이 실소유주라면 그러면 바로 여기다가 첫 번째 first name에다가 이름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뒤에 last 위쪽에다가 성을 써주시면 됩니다. last 위쪽에다 성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빈칸이 큰 게 있습니다. 빈칸이 큰 게 있죠? 그러시면 여기에 바로 선라이즈에 들어갔던 선라이즈의 그 온라인 몰에 있던 이름과 그리고 주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공하신 그 주소가 맞던 틀리던 아니면 이름이 어떤 가명이든 관계없이 그거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거를 쭉 써주시고요. 영어로 써주셔야겠죠. 번역기 같은 거 우편번호를 영문으로 바꾸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주변에 좀 젊은 분들이 있으면 만약 어려우신 분들은 도움을 받으시고요. 그래서 여기는 바로 선라이즈 안에 있던 내 몰 안에 있던 그 안에 있던 이름과 주소 바로 주소를 쓰시면 됩니다. 우편번호까지 꼭 기입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는요. 여기는 쓰여 있지 않지만 ID 넘버가 있죠. 스토어 ID 넘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어 ID 넘버 적으시고요. 괄호를 여시고요. 밴드에 보시면 요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밴드에 사진들이 있습니다. 괄호 여시고 예를 들어서 그게 프리미엄 몰이었으면 3,000불 하고 언제 그게 그 몰이 셋업이 됐는지 그죠? 몰이 셋업이 된 날짜를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이라고 하죠. 4월 1일 2016년이라고 한다면 4-4//죠. 1/2016 해가지고 가로 닫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면 1번 써주시겠어요? 네네. 그래서 여기 바로 이 칸에는 선라이즈 스토어 안에 있는 것, 그 정보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잊지 마시고 아이디를 쓰시고요. 지금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몇 개가 있으면 여기다 몇 개를 써도 됩니까? 이 세 가지, 세 장의 세 페이지가 한 세트로 각각의 몰을 한 세트로 묶어가지고 쓰시는 게 그게 더 훨씬 좋습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어느 게 뭐 맞다 틀리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미국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는 그렇게 한 세트씩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를 한 세트로 해서 지금 보상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요. 이메일이죠. 이메일. 선라이즈에 제공했던 바로 이메일과 그때 만약 전화번호가 있었다면 그 전화번호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그 바로 다음 칸. 여기 보시면 current 제가 좀 키우겠습니다. 약간 더 키우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조금 더 잘 보이실 겁니다. 바로 밑에 있는 current name and address 이렇게 되어 있죠. 만약 위에 것과 밑에 것이 다를 때 쓰시는 겁니다. 만약 이게 신청하시는 분이 동일하시다면 밑에 거는 쓰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만약 달랐을 경우에 실소유주가 만약
같다 그러면 위에 것만 쓰시면 되고요. 다르실 경우에 쓰시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실소유주, 바로 맨 위에 적었던 이름과 같은 거겠죠. 만약 다른 경우라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소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소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밑에 바로 이메일 써주시고요. 지금 받으실 수 있는 이메일이니까 정확하게 타이핑을 해가지고, 타이핑한다는 게 프린트를 해서 써주십시오. 프린트.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손으로 글씨 쓰실 때 똑똑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써주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 이 이메일 발송 받으실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 이메일을 정확히 써주시고요. 만약 지금 이메일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까지 안 쓰셨다 그러면, 만약 휴먼 메일이고 들어가서 확인할 수 없는 거라면 그럼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하실 수 있는 이메일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메일이 온 게 스팸으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꼭 확인해 주시고 지금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8210 뭐 네 자리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요. 3,000불이면 3,000불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신청하는 양식을 보면요. 지금 올스토어에서 모든 거를 더해라 그런데 그냥 하나씩 써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2번 이 부분에다 써주실 거는요. 만약 은행 영수증 같은 걸 잃어버린 케이스라 그러면 뭐 그런 내용을 쓰시겠지만 대부분 G캐시를 통해서 구입을 하신 거잖아요. 뭐를요. 그래서 여기다가 G캐시라고도 쓰지 마시고요. 그냥 캐시 퍼체스라고 쓰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다 써드릴게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캐시 퍼체스라고만 쓰시면 됩니다. 다른 것들이 구구한 것들이 뭐 여러 가지 것들 쓰실 필요 없습니다. 캐시 퍼체스라고 쓰시면 됩니다. 캐시 퍼체스. 네, 첫 페이지 이해가 가십니까? 첫 페이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이해가 간다고 아직도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2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렇지 않으시면 1번 눌러주시고요. 오케이. 잠깐만요.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가시는지 한번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써주시면 나중에 돌아와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쉽거든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몇 분이 계시니까요. 다시 한 번만 더 설명드릴게요. 작은 베이직 G캐시. 그건 거기다 써주시면 됩니다. 베이직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하나의 몰인데 예를 들어서 업그레이드, 오케이, 알겠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하신 경우에는 이 한 페이지로 쓰시면 되고요. 그죠? 그 전체 내용을 쓰시면 되니까요. 거기에 관한 자료들이 G캐시에 관련되는 게 아니면 영수증이 2개가 있겠죠? 당연히. 그죠? 이사를 하셨어도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이사를 하신 경우 여기다 바로 지금 주소를 쓰시면 되시기 때문에요. 그때 주소는 여기다 쓰시고 그때 몰에 있던 선라이즈 내에 있던 인포메이션은 정보들은 첫 번째 큰 칸 그리고 이메일 전화번호 여기다 쓰시면 되고 나머지 현재를 이 밑에다 쓰시면 되시기 때문에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만약 2번에 걸쳐서 업그레이드를 하신 경우라 그러면 그 내역들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그걸 쓰시고요. 여기다는 3,000불 토탈을 쓰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는 내역을 첨부 서류로 2개씩 보내시면 되겠죠. 495불, 그 다음에 2,505불 해서 보내시면 그러면 토탈 3,000불이니까요. 그죠? 그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베이직은 495불이었죠. 지금 들어가시면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서머라이즈 오픈해서요. 어디에 들어가서 보실 수 있는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G캐시 부분이거든요. G캐시 부분이니까 송금자를 모르시고 사실은 이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요. 그거를 어떻게 알아낼 방법도 없습니다. 약 1,000명이 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송금을 하셨고요.
거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보상 웨비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면 1번 눌러주시겠어요? 네, 지금 가장 기본적인 게요. 셋업비 말고 나머지 호스팅비에 관해서는 온라인으로 실질적으로 송금 자료가 있는 분들도 그건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 알려드릴게요. 제가 좀 이따 들어가서 알려드릴게요. 업그레이드라던가 이런 거 어디서 찾으시는지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지금 맨 오른쪽에 있는 거, 첫 번째 줄에 있는 거, 여기가 바로 여러분 스토어 아이디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토어 아이디가 있으시죠? 뭐 예를 들면 뭐 여러분 아이디들이 있습니다. BAC, 30935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디가 있으십니다. 그걸 정확히 써주시고요. 신청하는 아이디를 정확히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날짜가 있습니다. 구입 날짜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date of store purchased 해가지고 그거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 업그레이드까지 다 해서 어떤 스토어이셨는지 프리미어 스토어 3,000불이라 그러면 맨 위에 있는 여기다가 마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 위에다 마크를 하시고요. 아시겠죠? 여기다 마크를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맨 밑에 쪽으로 쭉 내려가시면요. 4번에 이 캐시에다가 마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토탈 G캐시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다 바로 금액 3,000불이면 달러 사인 하시고 3,000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달러 사인 하시고 3,000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제가 좀 이따가 저기 펴가지고 알려드릴게요. 그 안에 G캐시 내역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만약 그때 예전에 많이 보셨으면 이게 쉬운데 사실은 저도 정말 오래간만에 들어가 보기 때문에 좀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그걸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페이지는 다시 한번요. 위쪽에 이 첫 번째 페이지가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스토어 아이디 정확히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purchased 구매 일자죠. 구매 일자. 그 스토어를 구매한 일자. 그래서 그 날짜를 거꾸로 쓰시는 겁니다. 역순으로. 예를 들어서 9월 22일 2014년에 구매를 했다 그러면 9 먼저 쓰시고요. 9 먼저 쓰시고 22 쓰시고요. 그 다음에 2014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세이빙 스토어 여기에다가 마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이시죠? 그리고 쭉 내려가셔서요. 바로 어디다 마크를 하시냐면요. 이 캐시에다가 이렇게 마크를 하시고요. 캐시에다 X표 마크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 마크하는 표시 있죠. V자 같은 걸로 마크하시고 그 다음에 토탈 G캐시 거기다가 몇 불, 3,000불이면 3,000불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 페이지 굉장히 간단합니다. 1번 써주실래요? 이해하시면요. 잘 모르겠다 2번 써주시고요. 이것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 2번 써주시고요. 네, 대부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바로 여기에 지금 이게 페이퍼로 바로 종이로 해서 보낼 때는 어디로 보내십시오 하는 주소에 관해서 왼쪽과 오른쪽이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있습니다. 만약 굉장히 그게 얇은 우편인 경우에는 사실 여기 포스트 오피스 박스로 보내셔도 정확히만 보내시면 지금 도착하고 서류가 접수되고 보상 밴드를 보시면 클레임 넘버까지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한국에서. 그런데 여기에 있는 걸로 보내셔도 되고요. 만약 사이즈가 크시다면 오른쪽에 있는 걸로 보내시면 됩니다. 다른 주소가 올라와 있는데 다른 주소가 여기 말고 달리 올라와 있는 거는 그건 벤더들이 보내는 폼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BMC 그룹이 리시버고요. 이 BMC 그룹이라는 데가 리시버입니다. 리시버. 그리고 여기 이대로 하셔가지고 이 밑에만 쓰시면 되겠죠?
BMC 그룹, 잉크, 그다음에 어텐션, 선라이즈 클레임스 프로세싱, 3732 웨스트, 120 스트리트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오는 게 있죠. 네, 요걸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양이 좀 많은 경우에. 어떻게 따로따로 보내야 되는지 아니면 양이 많이일 경우에 한꺼번에 보내도 괜찮은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지 않은데 그게 만약 많은 양을 같이 보내신다면 이 오른쪽에 있는 주소를 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주소가 다 있습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죠? 여기 이해를 하시겠죠? 그 다음에 바로 시그니처 섹션입니다. 서명하는 라인입니다. 그러면 여기 I am the investor. 내가 투자자입니다. 여기를 마크를 하시고요. 여기 마크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줄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print name, 이름 쓰시고요. 이 타이틀이라던가 회사, 이런 거는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의 뭐 CEO인지 뭔지 프레지던트인지 이런 거 쓰는 거고요. 이름 여기다가 회사 이름을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거에 해당되지 않으시니까 여러분이 신청하시는 여러분의 이름을 쓰시는 겁니다. 그죠? 바로 첫 페이지 다시 돌아가 볼까요? 첫 페이지 다시 돌아가 보시면요. 첫 페이지 맨 처음에 쓰셨던 이름 있죠? 그리고 바로 세 번째 요 칸에다 쓰셨던 현재 이름이라던가 주소 요거랑 똑같은 이름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바로 여기다가 잠시만요. 좀 키울게요. 네. 여기다 마크하시고 이름 쓰시고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 그러면 길동홍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여기다 사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서류 다 한 날짜 적으시면 됩니다. 만약 4월 2일이다 그러면 4/2/2016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대체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이해하겠다. 3페이지 보상 신청 서류에 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것 같다 그러시는 분들 1번 좀 눌러주시고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은 2번 눌러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가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서요. 바로 이거를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제가 밴드를 통해서 올려드리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요. 어려운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보시면서 충분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계없습니다. 그 서류 작성하시는 거는요, 수기로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수기로 그냥 편하게 작성하셔도 됩니다. 네, 컴퓨터로 작성하셔가지고 프린트 하실 수도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관계는 없고요.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서명은 반드시 수기로 하셔야겠죠. 그래서 꼭 서명은 수기로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오케이. 잠시만요. 여러분 보시면요. 지금 이 선라이즈 그 사이트로 여러분이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여러분 아이디는 갖고 계시죠? 아이디는 갖고 계시니까요. 아이디 집어넣으시고요.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이디 집어넣으시고 이메일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아이디 집어넣으시고 이메일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아이디나 이메일을 까먹으신 경우에는 첫 번째 페이지에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혹시 이걸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오케이. 잠깐만요. 제가 처음 들어가는 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걸 좀 너무 많은 분들께서 뭘 보내주셔가지고요. 네, 제가 이거를 하나 처음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로그 아웃을 하고요. 네, 맞습니다. 맨 처음 이름이 실소유주 이름이 맞습니다. 네임 오브 인베스터니까요. 그죠? 네임 오브 인베스터니까요. 여러분 실소유주. 네.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몇 번 이렇게 나와 있죠? 몇 번 나와 있으니까 요거를 체크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 네임 오브 인베스터니까 신청하시는 분은 이름을 쓰는 게 맞겠죠? 네, 맞습니다. sunrise.com이 지금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sunrise.com으로 들어가시고요. 로그인 하시는 거죠, 여기. 로그인 오른쪽 창 보시면요. 잠깐만 조금 더 크게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시면요. 로그인 창이 있습니다. 로그인이고요. 로그인 누르시면요. 일단은 기다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나중에 두 번째 칸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하셨다면요. 보시면요. 유저네임 or 이메일 주소. 먼저 여러분 유저네임이 있으시죠? 아이디를 집어넣으시거나 또는 이메일을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제가 지금 한번 쳐보겠습니다. 제가 틀리게 한번 쳐보려고 그러거든요. SK 이렇게 하고요. 제가 B번을 좀 틀리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메일이나 아이디 집어넣으시고요. 네, 신청자 이름으로 한 사람이 그거는 반드시 실소유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소유주로 집어넣으셔야죠. 그죠? 그냥 무조건 신청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만약 그것이 멀티몰이고 나의 것이다. 이걸 확인하실 수 있다면 하시지만요. 그거 지금 알려드리려고요. 첨부해야 될 서류 알려드리려고 지금 이걸 편 겁니다. 첨부해야 될 서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지금 이거 조금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여기 보시면요. 그래서 제가 이 유저 네임 또는 이메일 어드레스를 위에다가 주소를 집어넣고 밑에 패스워드를 틀리게 지금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눌렀죠? 지금 틀리다고 나오죠? 여기 틀려서 위에 빨간 색깔이 나옵니다. Unrecognized username or password.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기에서 이메일은 정확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메일은 적어도 아셔야 돼요. 패스워드를 잊으셨다면요. 이메일을 아시면 여기 바로 Have you forgotten your password? 이렇게 써 있죠. 패스워드를 까먹으셨습니까? 하고 만약 여기를 누르시는 겁니다. 누르시면요. 그러면 바로 유저네임 또는 이메일 주소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보내시면요. 여기다가 바로 유저네임을 집어넣으시면 원래 선라이즈에 있었던 이메일로 바로 그 밑에 거 이메일 뉴 패스워드 하면 여러분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메일은 아셔야 됩니다. 이메일도 모르시면 이건 어떻게 누구도 할 도리가 없습니다. 네, 아까 서명하실 때 반드시 실수요자가 하셔야 되고요. 그죠? 첫 번째 칸에 백오피스에 있는 이름과 두 번째 칸에 변경된 아까 제가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아까 보여드렸죠? 처음 이름은 반드시 신청하시는 분 그리고 밑에 큰 칸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한테 뭐 이걸 괜찮냐고 물으시는 거는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받았다고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패스워드를 제가 쳐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필요하신 첨부 서류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요. 맨 위쪽에 지금 이게 오픈이 됐고요. 맨 위쪽에 보시면 My Account가 있습니다. My Account. 그죠? 여기 보이시죠? 맨 위에 My Account가 있으시고요. 예, 한국어로 바꾸실 수가 있죠. 이거는요, 지금. 그래서 바꾸시고 My Account가 여기 있습니다. 뭐 영어로 그냥 놔두셔도 별로 크게 문제는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My Account 들어가시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수정하기 파일 주문에 관한 내역이 여기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주문에 관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죠? 주문에 관한 내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바로 밑에 보시면요. 주문이라고 해서 여기 click here to view your order history라고 나옵니다. 이게 주문에 관련되는 내용이죠. 여기를 바로 누르시면 여기 다 보이십니까? 이거 아시겠죠? 여기 어떻게 들어왔는지 어렵지 않으시죠? 여기는요. 어카운트로 들어와서 그죠? 네. 어렵지 않으시죠? 이걸 누르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쭉 내역들이 여러 가지 내역이 있죠. 제품을 구매한 내역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네. 보시면 쭉 내려가 보시면 여기에 바로 처음에 뭐를 셋업했던 5월 16일이라고 나와 있고요. 바로 빨간 숫자로 옆에 226999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를 바로 손가락 갖다 대시고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누르시면 그러면 이 스토어에 관한 그죠? 이 스토어에 관한 내역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맨 밑에 가보시면요.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Click to open a window with printable invoice라고 맨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 위에 집을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누르시면 바로 프린트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이거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네. 예, 프린트 인보이스 해가지고 만약 프린트 창이 만약 인보이스가 있으시면 여기 바로 프린트를 하시면 프린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더 넘버도 있고요. 언제 했는지도 정확히 있고요. 그죠?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프린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이해하실 수 있겠죠? 여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아직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2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1번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어려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런 다음에요. 이걸 다 보신 다음에 대시보드로 가시면 되겠죠. 아니면 여기 보시면요. 마이 팀이 있고요. 스토리, 리포트가 있습니다. 여기 맨 마지막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그래서 영수증을 하나 프린트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커미션은 맨 밑에 칸을 보시면 리포트라는 게 있습니다. 리포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요. 뭐를 보시면 되냐면 바로 커미션 페이드라는 게 있죠. 커미션 페이드라고. 다시요. 여기서 커미션 살짝 갖다 대시고 밑으로 내리시면 리포트가 있고요. 다시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는 메뉴에 커미션 페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르시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커미션에 관한 게 이렇게 쭉 뜨죠. 요거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기 바로 왼쪽에 있는 돋보기 모양이 있는 search라는 게 있습니다. search. 검색이죠. 검색. 요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수입이 생겼던 것들,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쭉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시면 되냐면요. 맨 밑에까지 내려가시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요. 맨 밑으로 내려가셔서요. 화살표의 맨 끝으로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구매를 한 거는 맨 처음에 구매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만약 중간에 업그레이드를 하셨다면 영수증을 찾아보시면 그 날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날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날이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하셨다면 그러면 그 날짜를 이 안에 들어가서 찾으시면 되겠죠. 쭉 내려갈게요. 내려가세요. 여기 맨 밑에 보시면요. 그쵸? 맨 끝으로 갔고요. 여기에 Gcash Purchase와 이름과 여기 내역들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장을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이 장을 프린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을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프린트 하시면 되거든요. 그건 좀 주위에 도움을 조금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위에 뭐 이거 아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찾으시려고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로 요걸 잘라내기를 하시던지요. 스니핑 툴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잘라내기를 하시던지 해서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하시고 여기다가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치시면 되겠죠. 하이라이트 펜이 있죠. 이렇게 좀 녹색 형광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연두색 아니면 빨간색 그걸로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요 한 페이지까지 만약 업그레이드신 경우에는 그 두 개 다 495 내신 거, 그 다음에 2505 내신 거, 그리고 아까 영수증도 두 개 다 똑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해서 4장이 되겠네요. 4페이지가. 그래서 작성하신 3페이지, 서류로서 작성하신 3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영수증과 지켓이 바로 이 구매 내역, 그죠? 이 지켓시에 관련되는 거, 요거까지 해서 같이 보내시면 같이 더하시면 그게 하나의 한 몰에 대한 한 세트의 보상 신청 서류가 되겠습니다. 네, 토탈 5장이고요. 만약 업그레이드를 하신 경우에는 그게 7장이 될 수도 있겠죠.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1번 눌러주시고요. 이해를 아직도 잘 못하겠다. 오케이. 한 번 더 반복을 할게요. 어디서부터 반복을 할까요? 먼저 그 서류부터 반복을 할까요? 이 서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서류 뽑는 것부터 다시 한 번만 반복하고 오늘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웨비나는요. 녹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약간 빠르게 진행을 하고요. 그거를 밴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밴드에 올려서요.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들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설명. 여기 다시 한번 쭉 지나가면서 다시 설명을 빠르게 드릴게요. 지금은요. 먼저 sunrisereceivership.com에 들어가셔서 sunrise investor paper claim form이라는 이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를 누르시면요. 바로 이런 이 서류를 실질적으로 인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걸 컴퓨터 안에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컴퓨터 안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필기로 그냥 수기로 쓰시든지 그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첫 번째 있는 name of investor는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실소유주면서 이걸 신청하신 분 자신의 이름을 쓰시는 겁니다. 여기에 첫 번째 큰 칸이 있죠. 그 바로 밑에 있는 두 번째 칸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 바로 밑에는요. 네. 바로 보시면요. 바로 밑에는 만약 회사 이름으로 하셨다면 회사 이름을 쓰시는 거고요. 뭐 이건 별로 해당이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바로 밑에 여기에는요. 원래 몰에 있던 이름이죠. 선라이즈 안에 있던 이름과 주소를 여러분 들어가셔서 찾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걸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죠? 거기다가 만약 동일할 경우라면 지금 신청하시는 분과 원래 있던 이름이 동일한 경우라면 이 밑에를 쓰실 필요가 없고요. 반드시 이메일하고 텔레폰 넘버는 정확한 거를. 그런데 만약 실소유주가 다르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있는 이름과 이메일과 전화번호는 여러분 몰에 있던 바로 선라이즈 안에 있던 내역을 쓰시면 되고 다른 경우 지금 현재 이름입니다. 현재 이름. 이름이 혹시 바뀌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주소가 바뀌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꼭 여기다 적으시는 겁니다. 그죠? 동일한 이름이라도 이름이 바뀌거나 주소가 바뀐 경우라면 그죠? 그러면 이 밑에다 쓰시면 되겠죠? 위에도 쓰시고 밑에도 쓰셔야겠죠? 그리고 현재 꼭 여러분 연락이 될 이메일 바로 여기로 클레임 넘버 그죠? 보상 신청의 넘버가 여기로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메일 정확하게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정확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보상 신청이 정말로 작은 가능성이지만 이게 만약 허가가 되고 지금 이게 신청이 4월 16일이기 때문에 약 2개월 정도의 심사 기간이 있습니다. 먼저 리시버 측에서 심사를 하고 나서요. 그러면 6월 16일까지 심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조정 기간이 있습니다. 약 한 달 정도의 조정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한 게 크롬입니다. 이게 크롬을 사용하고 있는데 잘 열립니다. 네.
그래서 원하시는 거 몇 개 찾으셔가지고 하시고요. 어쨌든 그런 다음에 조정 기간 중에 거기에 관한 어떤 그 실질적인 만약 이게 인베스터 그 바로 리시버 측을 통해서 OK가 된다면 작은 가능성입니다만 어쨌든 그게 된다면 그때 바로 또 연락을 받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메일 받으실 거를 정확하게 여기다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전화번호 정확히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본인이 각자 하셔야 됩니다. 이메일을 각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메일이 같으시면 안 됩니다. 이름이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각자의 이메일과 이메일을 만드시더라도 그건 하셔야 됩니다. 한 분이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거는 아마 만약 작은 찬스지만 보상 신청 자체가 완전하게 디클라인, 블락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실 수는 마음은 알겠는데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의 이름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거든요. 법원에서 어떤 거를 신청하는데 내가 편의를 위해서 내가 대행해 준다는 거는 그거는 만약 대행권을 가지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변호사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서류로도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본인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본인의 사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는 혼자서 그렇게 하셨다가는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그건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금액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아까 적어드렸듯이 캐시 퍼추스라는 내용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스토어 아이디 반드시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언제 구매가 됐는지 구매 날짜를 쓰시면 되겠고요. 그죠? 네. 현금, 송금. 그래도 그것도 지캐시로 구매하신 거잖아요. 그죠? 이게 다 지캐시 결제하신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요. 지캐시로 결제가 되셨으니까 지캐시 신청하시면 되겠죠. 여기 바로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프리미엄 온라인 스토어 그러면 여기다 마크를 하시고요. 맨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 여기서 4번 다른 거는 비워두시고요. 4번 여기 캐시라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 칸에 캐시 마크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캐시 3,000불이면 3,000불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칸은 비워놓으셔도 관계없고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 주소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스 정도 되고 좀 큰 거다 그러면 오른쪽에 보내시면 되는데 오른쪽에 보내시면 뭐 작은 우편도 오른쪽에 보내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왼쪽에 있는 것도 유효하긴 합니다. 이게 포스트 오피스 박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사람이 받는 거죠. 그래서 사무실 같은 거고요. 이거는 포스트 오피스 박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밴드에는 오른쪽에 있는 것만 제가 올려드렸고요. 여기 주소가 있습니다. 정확히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관리비는 전혀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그거는 일반적으로 지금 하시는 것도 그 온라인을 통해서 송금하신 분들도 관리비에 관해서는 되지 않고요. 그거는 밴드의 그 공지를 보시면 몇 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말 부탁드리는데요. 밴드의 공지를 한번 이렇게 정확히 읽어보시면요. 한 번이라도 이렇게 정독을 해보시면 정말 내용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인 하시는 거죠. 여기다 마크 하시고요. I'm the investor 해가지고 여기다 마크 하시고요. 그 다음에 print name, 이름 적으시고요. 이름 뚜렷하게 적으시고 여기다 사인 하시고 날짜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그럼 되겠습니다. Notice address above에서 잠시만요. 그 위에 여러분이 다 쓰셨으니까요. 그 주소라든가 이런 거 쓰셨으니까 뭐 다른 것들은 기입을 안 하셔도 관계는 없고요. 여기다 한번 다시 주소를 쓰시는 거, 전화번호 여기다 쓰시고 이메일 한번 더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소하고 그리고 전화번호, 이메일까지 한번 더 쓰셔도 관계는 없고 이건 안 쓰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미 쓰셨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여기는요. 중요한 거는 여기다가 본인이 반드시 서명하시고 날짜 쓰시고 여기다 이름 쓰시고요. 네. 요거는 이제 서류에 관해서는 다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신청자입니다. 네, 이름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름 적으시고요. 반드시 영문으로
뭐 홍길동 하면 길동홍, 그 다음에 사인하시고 날짜 쓰시면 됩니다. 여기다 3월 30일이다. 그러면 3 슬래시가 있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긋는 거 있죠? 3 보이세요? 지금 제 화살표가 3 이렇게 슬래시 하시고 31 슬래시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2016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미국은 날짜를 쓰는 게 월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일을 쓰고 그 다음에 네 맞습니다. 그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거기다 써드릴 거 그랬네요. 다시 한번 스토어에 관해서는요. 들어오시면요. 이메일 아까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렸죠. 만약 이메일은 적어도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번을 어떻게 제가 도와드릴 방법이 없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요. 마이 어카운트로 선라이즈 맨 처음에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이 어카운트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들어가시면 첫 번째 바로 여러분 이 바로 아이디 바로 밑에 있는 여기에 오더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구매 내역입니다. 구매 내역이 있고요. 쭉 내려가 보시면요. 여기에 3,000불 구매한 내용이 있죠. 누르시고요. 번호를 누르시고요. 구매 날짜가 여기 정확히 있잖아요. 아까 그래서 쓰실 거 이 안에도 있고요. 누르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날짜들이 다 나와 있는데 맨 밑에로 보시면 빨간 게 있습니다. 여기 Click to open window with a printable invoice. 그래서 여기를 누르시면요. 오른쪽에 팝업 창이 뜹니다. 이거를 보시면 인쇄하실 수 있게 밑에 프린트 인보이스 누르시면 프린트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업그레이드신 경우에는 이게 두 개가 있으니까요. 두 개 다 꼭 인쇄를 하시고요. 이렇게 인쇄를 하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제가 좀 이따가 질문하시는 거에 관해서는요. 지금 다 진행하고요. 이메일이 아예 없어지셨다고요. 조금만요. 잠시만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 G캐시 내역이죠. G캐시 내역은 커미션에 가셔가지고요. 커미션이 있습니다. 리포트에 가시고요. 맨 밑에 그 다음에 그 오른쪽 맨 밑에 커미션스 페이드라고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search 이 현미경 같은 거 있는 거 누르시면 되겠죠. 그리고 맨 밑에 칸으로 가서 구매 내역은 대체적으로 맨 처음에 있으시죠. 그런데 중간에 G캐시를 구매하신 것들은 그 영수증을 찾아보시면 날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날짜로 확인하셔가지고 여기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맨 끝으로 가면요. 맨 밑에 구매 내역이 있죠. 여기 바로 구매 내역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3,000불이 나갔다는 거죠. 이 말은 정확히 여러분들이 3,000불이라는 크레딧을 받으신 거고 여러분이 구입하신 거. 그 다음에 이걸로써 몰이 구입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마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그 빨간 형광펜이라던가 아니면 무슨 형광펜으로 이렇게 마크를 하시고요. 이 페이지를 프린트 하셔가지고 그래서 같이 동시에 첨부 서류로 해서 1, 2, 3페이지 그리고 영수증 이 첨부 서류까지 해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좀 최대한도로 상세하게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 정도는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시고요.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이게 무조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떤 여러분들의 혼란이라던가 안 좋은 기업들을 여러분 떠올리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이미 이런 신청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클레임 넘버들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그렇게 되고 있는 일이 아무도 전하지 않아서 한국에는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만약 나중에 그런 것을 알게 된다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분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그거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속였다 숨겼다 하는 분들이 틀림없이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아실 권리는 있지 않습니까? 이제 판단은 여러분 스스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시는 거고요. 저희 판단을 제가 정확하게 된 데에다 올렸습니다. 이건 어떤 개인적인 어떤
다른 뜻이 전혀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판단하시는 거고요. 성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는 거고요.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질문을 받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만요. 한 사람이 여러분을 분양했을 때 세 가지 서류는 각 몰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각 몰마다 한 세트씩으로 작성을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이메일이 없어져서 다른 몰 이메일 주소로 썼을 때 다른 몰 이메일 그 전에 아시는 거에 관해서는 인포메이션을 집어넣으시면 되고, 이메일은 없어져도 관계가 없죠. 지금 쓰실 수 있는 이메일 주소로 쓰셔야 되는, 그 서류에도 설명을 제가 몇 번 드렸습니다만, 그죠? 밑에 칸에다가 이메일 주소 현재 사용하시는 거 쓰시면 되니까요. 없어진 주소는 위에다 쓰시고요. 현재 쓰실 수 있는 이메일 주소를 보내셔야지 여러분이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명선 사장님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이해된다고 써주시고요. 이름 적으시고요. 네, 관리비는 포함 안 되고요. 업그레이드는 현금, 송금자는 이게 그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GCash에 관련된 분들이 신청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와주시겠다는 뜻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좋지만 우리 홍사라 사장님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거는 각자가 사인하고 서명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주소와 전화번호와 이메일은 만드셔가지고 있으시면 없으신 경우에는 그걸 새로운 거를 만드셔서라도 정확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한 분이 다 신청할 경우에는요 거의 신청 자체가 안 될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클레임 넘버를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우선은 뭔가 우리가 받고, 그죠? 받고 나서 기다리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이너스가 날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걸 일부러 누가 미루겠습니까? 보상 신청을 어떤 분이 그러시는데 이렇게 해서 보상 신청을 미뤄서 저한테 생길 이익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건 누구에게나 이게 되새기고 싶지 않은 그런 기억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절대 이익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메일은 네이버 이메일을 하시던 어떤 거든지 관계는 없습니다만 잘 받으실 수 있는 Gmail 같은 거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하셨을 경우에는 스팸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것들 확인을 꼭 해보시고 만약 혹시나마, 그죠? 동일한 이메일 주소를 그 경우에 그냥 쓰시면 되는 거죠. 동일한 이메일 주소 그러니까 위에다 쓰시고요. 밑에다 받을 주소 쓰시면 되니까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이메일 주소를 만약 그렇게 쓰신 경우가 있으시다면요. 그러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받으실 이메일 주소를 쓰시면 되니까요. 어차피 만약 신청자가 12개 정도의 몰을 갖고 있거나 3개의 몰을 가지고 있으면 이럴 경우에 같은 이메일로 실소유주가 쓰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16일까지니까요. 지금 이번 주에 되도록이면 주말 중에 작성을 하시고요. 주말 중에 좀 작성을 하시고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도와주실 분들, 도와드려야 되는 분들이 있으면 이 정보를 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유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약 71%의 투자 금액이 지금 리시버 측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지금 보상 신청한 액수라던가 건수가 적기 때문에 1월 달에 한 차례 연기가 됐던 거고요. 그건 누가 어떤 개인의 의견 가지고 어떤 분이 밴드에다가 뭐 제가 그걸 미뤘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미루겠습니까? 제가 무슨 힘으로 그걸 미루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일단은 3개월 정도가 미뤄졌고 이제 4월 16일입니다. 그 다음부터 2개월 정도 그 안에서 심사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사 기간이 있고요. 네. 그런 다음에 심사 기간이 끝나고 약 1개월 정도의 조정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든 것들이 정말 잘 돼서 받으실 때까지는 아직도 한참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신청을 해놓고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여러 가지 겹치는 것들, 다양한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지금도 어쨌든 여기에 관한 피해자, 투자자로서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선라이즈 케이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면
정부기관도 한국에서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거라도 그만한 일말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최종 결정은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밴드에다 이렇게 썼고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일이 이렇게 했는데도 만약 어떠한 결과가 나오지도 않는다 그러면 그 뒤에 결과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께서 저에게 화살을 쏘실 거고요. 뭐 거기에 대한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절대로 피해를 끼칠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금 송금한 사람하고 이거하고는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G캐시에 관련된 지금 보상 신청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하고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관해서는요, 제가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올려서요,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이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이고요. 이미 한 분에게 부탁을 드려서 이 내용들이 다 녹화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게 녹화가 안 돼 있다면, 그렇지 않으면 녹화가 되어 있다면 그러면 밴드에다 올리던지요. 여러분 들으실 수 있는, 보실 수 있는 거를 사용해서 누구든지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소라도 관계없습니다. 그런 건 관계없습니다. 리시버 측이 알고 있습니다. 동일한 그 어카운트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한국에서 나온 어카운트들이 대략 6만 개 정도의 어카운트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다수의 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숫자로 따지면 신청을 하실 숫자가 뭐 전부가 신청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으로는 그게 10,000명을 넘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모를 가지고 계시던 분도 꽤 많이 있었고요. 지금 보는 걸로는요. 그 다음에 여기에 관한 여러 가지 혹시라도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시면요. 선라이즈 내용에 관해서 사실은 9월 이후에 저희가 모르고 있었던 수많은 내용들은 바로 여기 코트 다큐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보시면 회사 측의 발표했던 내용과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들이 너무 많은 차이가 있었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거 보고 싶은 분이 별로 없으시겠지만 혹시 필요하시면 그걸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여러분 보상 신청 서류를 접수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가 여기까지라서 죄송하고요. 여러분 좀 더 보상 신청하시고 좀 기다려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좀 더 희망 있는 좀 즐거운 나날들, 좀 더 나은 나날, 나은 삶이 모두가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하고요. 이제 오늘로써 선라이즈에 관한 웨비나는 오늘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밴드를 통해서 꼭 필요하신 인포메이션이 조금 더 있다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보상이 끝나는 날까지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죄송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